여름은 다육이에게 너무 힘들어요. 햇빛은 너무 강하고 온도는 너무 높아요. 그런데 밤에도 30도를 넘어가죠. 다육이는 낮에 더운 곳도 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. 그런데 밤에도 더우면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. 여름이 무섭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열대야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. 식물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기공을 닫고 쉬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 기간에 물을 주면 식물이 물을 먹지 않게 돼요. 그러면 화분 속의 흙은 마르지 않게 되고 뿌리가 썩게 됩니다. 그래서 여름에 단수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정확히는 여름이 아니고 열대야일 때 단수가 필요합니다. 다들 여름에 단수하라고 하니까 여름에 해당하는 6, 7, 8월 내내 단수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. 3개월을 단수해도 다육식물은 버틸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다육식물이니까요. 그렇지만 다육이 매니아라면 다육이가 버티기만 하게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? 6, 7, 8월 3개월을 단수하고 버텨낸 다육이의 상태는 어떨까요? 7월, 8월 2개월을 단수하고 버텨낸 다육이의 상태는 어떨까요? 8월 한 달을 단수하고 버텨낸 다육이 상태는 어떨까요? 단수 기간이 짧을수록 다육식물의 상태가 좋을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. 단수 기간이 길수록 다육식물의 뿌리는 더 마르게 되겠죠. 뿌리가 다 말라버린 다육식물은 여름이 끝나고 나서 물을 줬을 때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요? 화분 속은 말라버린 뿌리와 기존의 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뿌리를 내리기 쉬운 흙은 한 번도 뿌리를 내린 적 없던 새 흙입니다. pH가 6.5에서 7 정도일 때, 그러니까 중성에서 약간 산성 쪽에 가까울 때, 강한 상승은 안 돼요. 이럴 때 거의 우리는 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성에서 알칼리 쪽보다는 중성에서 산성 쪽일 때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쉬워집니다.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된 흙일수록 pH는 조금씩 점점 더 올라갑니다. 심은 지 오래된 화분일수록 점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. 많은 분들이 여름이 끝나고 물을 줬다가 힘들게 여름을 잘 버텨낸 다육이가 오히려 물러 죽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물러 죽지는 않더라도 가을이 되어서도 계속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곧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10월에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하셨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. 여름에 단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. 그러면 물을 주라는 말인가? 여름에 물을 주는 것이 당연히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. 여름에 물을 주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죽는 다육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단수를 했으면 죽지 않았을 다육이들이 괜히 물을 줘서 죽었다는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. 여름에 단수해서 죽지 않고 잘 버텼지만 이후에 골골거리는 다육이와 더운 여름에 물을 줘서 때때로는 죽는 다육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다육이들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다육이,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. 단수 기간은 가능한 최대로 줄입니다. 열대야가 심할 때 그때 단수합니다. 보통 매년 열대야가 심한 날은 1년 동안 약 10에서 15일 정도입니다. 이 정도는 다육이가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. 이때는 정말 물 주면 큰일 날 수 있어요. 열대야일 때 물을 주지 말고 열대야가 아닌 여름에는 봄, 가을에 비해서는 물 양을 좀 줄이면서 뿌리는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제가 하는 물관리 방법입니다. 아무리 길어도 단수기간은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환경에 따라 단수기간을 조절해야 합니다. 어떤 분은 단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분에게는 단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여름에 단수해야 한다, 여름에 물 줘도 괜찮다,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유를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!